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채굴 하고 있는 우리 파이코인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블록체인 세상, 암호화폐 세상, 이와 같은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파이 브라우저에 그 새로운 것들이 올라왔던 거는 우리 블록체인 앱을 좀 초보자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번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해카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경험담을 제대로 올려놓은 것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조금만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저는 원자력연구소에 1974년도 공채 1기로 들어갔습니다. 공채 1기로 연구실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맡아서 하는 일은 원자력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연료동 관련되는 연구, 원자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열을 만들어내는 것과 열을 사고 시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료동 관련되는 것을 그 실험적으로 규명해 나가는 그런 연구에 주로 몰두하면서 평생을 실험적 연구에다 초점을 두고 물론 이제 보직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것도 관심을 가졌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본 그런 경험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하면 제게 정도의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좀 약한 편인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원전기기검증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의 기기연구소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이렇게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NFT를 만들어서 원전 위변조를 방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던 것 그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한 10여 년 동안 이쪽 분야가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를 지켜보고 왔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정말 다행인 것은 파이코인을 발견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파이코인이 앞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돼 나가고 지금까지 제가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해 봤지만은 이 프로젝트만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다라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앞으로 우리 파이코인이 지금 한 5년간 해오던 그런 대로 앞으로 5년 더 롱텀 프로젝트로 가면은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은 롱텀 하면 한 1000불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댓글에는 박사님 너무 상장하자마자 바로 1000불로 갈 수 있는데 왜 몇 년 후에 1000불 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핀잔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 말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이코인이 정말 상장이 되고 얼마가 올라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인가 전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항상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다가 가끔 댓글에는 상당히 좋은 얘기도 많이 제게 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 예산을 블록체인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어떤 걸 얘기하고 저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트럼프하고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절친이고 지금 미국 분위기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댓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하고 케네디 주니어가 절친인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찾지는 못했지만은 뭐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걸로 저도 이제 그 댓글을 답글을 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지금 사기 코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박사님 그 영상을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무슨 이게 우리 파이코인에 연관을 줄 만한 그런 사기 코인이냐 하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실제로는 그 우리 파이코인하고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이제 다단계 판매 조직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사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언급을 드립니다. 가상자산 업체 VMS 불법 다단계 코인 사기에 쏘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그 코인이 생산될 수 있다는 그런
그 특허를 만들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뭐 VMS라는 회사의 전 이사로 있던 사람이 이제 폭로했던 걸 보면은 LA에 한 200명 정도가 약 한 5만 달러에서 한 30만 달러의 피해를 본 것 같고, 이 VMS라는 그 단체가 한국에도 진출해서 뭐 연이율 14%, 15% 이렇게 하면서 약 3천 명의 시니어들에게 1,000달러 내지 1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폭로하면서 지금 그 사기 사건이라고 해서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 가지고 사기라고 하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서로 뭐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보고 저도 충분히 검토는 해오지 않았지만은 국내에서도 코크 사기 사건이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4조 원대 다단계 금융 사기, 코크 피해자들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 검찰 고소, 뭐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와 있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걸 또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크 관련되는 코인은 물론 처음부터 사기를 위한 사기가 아니었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그 미래학자 토마스 모레이 학자가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코크 이사장으로 모시기도 하고 등등 해서 상당히 잘 굴러가는 그런 곳이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렇게 다단계 금융 사기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스페이스파이 민코인과 관련해서도 혹시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이와 같은 사기도 있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사기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코인을 좀 아는 분들은 대충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 뭐 할 때 거래를 유도하는 이런 일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어떤 웹사이트든 스캠 사이트든 뭐 어떤 기술적으로 비밀 구조를 노출하는 이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파이 네트워크를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밀 구조는 사용하지 않고 생체 인식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 그것조차 잘 안 된다면 아예 지금은 급한 것이 없으니까 쓰지를 말라라는 말씀도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번 뉴스 중에 상당히 이제 흥미있었던 뉴스, 우리 암호화폐 쪽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일 수도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FBI가 암호화폐의 경고를 발행했다.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KYC가 되지 않았다든가 그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만일에 불법으로 이렇게 되면은 자금이 그 빼낼 수 없도록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핀센에 가서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FBI가 미국인들에게 KYC가 아닌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는 사용에 대한 경고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 파이코인하고는 직접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 아직 송금할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앞으로 이 KYC가 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우리는 어렵게 KYC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파이코인에게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된 거는 사무라이 월렛이라고, 거기에 사무라이 월렛을 만들고 CEO로 있던 사람이 범죄 수익금으로 한 1억 달러를 기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이제 웹서버 도메인도 입수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모바일 앱에 대한 압수 영장도 발부하고 뭐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해당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FBI가 미국인들에게 KYC가 아닌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는 사용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올렸다.
이렇게 보고 어떤 면에서는 파이코인 입장에서는 뭐 불리하지 않고 유리한 입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반면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하원 의원이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P2P 교환 매체로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P2P 교환 매체로 사용할 권리 보호하는 법안을 도입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본법이라고 해서 디지털 자산의 구매 및 판매, 채굴, 자체 관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미국인의 재정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미국인의 재정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 및 판매도 하고 채굴도 하고 자체 관리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파이코인을 생채굴하고 있고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구매 및 판매, 뭐 채굴, 자체 관리 이런 모든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최근 도입한 이 법안은 오하이오주가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트위터에 올라와서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관대한 세금 옹호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 거래에서 법적 입찰과 동일한 세금을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도 그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추가로 이렇게 보완한 내용을 보고, 미국 한쪽에서는 이런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이런 법안들이 하나씩 둘씩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만일에 대통령이 뭐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이런 분위기에는 변함이 없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톤 재단, 텔레그램의 톤 재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테드 CEO가 이 톤 재단에서 USDT를 쓸 수 있도록 하면서 했던 그 말이 통신 시스템 역할과 은행 계좌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리얼 파워 앱을 구축할 것이다 하고 했던 말이 상당히 흥미가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재밌는 자료를 좀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좀 더 드릴까 싶어서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많다고 그래도 극소수이다라고도 저도 볼 수 있긴 한데, 그 텔레그램을 만든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텔레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면, 텔레그램을 만든 형제는 러시아 태생들이고 거기에 이제 이름은 니콜라이하고 파벨 두로프라는 두 형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톤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텔레그램 코인이라고 이제 붙였던 게 아마 2018년도 저도 텔레그램 하면서 그 텔레그램 코인을 만들었던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SC의 반대에 부딪혀서 프로젝트를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때 뭐 리브라,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만들고 하는 것도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던 건데, 저는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그 당시에 SC를 통해서 뭐가 문제가 되어서 실패했던가 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더 관심을 가졌고, 아직 충분한 자료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긴 한데, SC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텔레그램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더 오픈 네트워크,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가 아닌 더 오픈 네트워크라고 톤 재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회원인 몇 사람을 주축을 해서 만들게 하고, 지금은 그 텔레그램을 만들었던 파벨 두루프가 CEO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는 파벨 두루프가 어떤 친구냐. 파벨 두루프가 러시아의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태어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대학도 다니고, 물론 어릴 때는 뭐 자기 아버지 따라서 이태리에서 주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천재적인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그 V 컨택트라는 러시아에서의 페이스북을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러시아의 정부의 그 2014년도에 러시아 정부의 시위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 정부에서 이제 요청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거기에 기사들을 좀 삭제하도록 요청을 하니까 거절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폭로를 해버리고, 이 양반들은 이제 독일로 망명을 가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나라 국적을 뭐 취득하면서 형과 같이 이제 독일 망명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텔레그램을 그다음부터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러시아 있을 때부터 뭐 억만장자의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만들면서 2013년도에 만들어서 한 2018년도인가 이때까지도 계속 이제 파벨 두루프는 세계 부자 랭킹 124위에 올라가 있고 한 155억 달러의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그 자금과 관련돼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억만장자 중에 하나였다 하는 사람이 이런 그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V 컨택트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정보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다시 망명을 해서 이제 텔레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정보 보안과 관련돼서 얼마나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느냐 하는 그게 이제 저도 초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부터 아마 스폰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톤 코인에서 인정 시스템으로 손바닥 인정, 손바닥 스캐닝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이제 미국 보안 인정 SOC-2를 충족시키면서 인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게 상당히 저도 이제 의미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채널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공개 채널 소유자에게는 광고 수익을 50% 이상을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 이상을 이제 채널 오너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파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서 이렇게 손바닥 인정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가 있었다. 지금은 뭐 7억, 8억 가까이 되지만 앞으로 한 10억 가까이 증가할 수 있도록 되면은 엄청난 규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코인이 이제 앞으로는 그 5,500만의 커뮤니티가 오픈돼 가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텔레그램이 먼저 가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또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파이코인의 앞서 갔던 그런 것들이 전례를 남길 수 있는지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 자산관리회사가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서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자산 토큰화가 스텔라 네트워크에 올라가서 판매가 되고 있다 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지금 블랙록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그 이더리움 현물 ETF를 미국 증권거래에서 가장 핵심 플랫폼인 예탁결제원 DTCC 하는 데다가 상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AZET라고 해서 프랭클린 이더리움 ETF인데, 그 DTCC에 상장됐다고 해서 SEC의 승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그래도 SEC의 승인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련해서 SEC에서는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수정함과 관련돼서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중에 있습니다. 이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는데 그게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공개 피드백은 향후 21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게 며칠 전에 이제 시작했던 걸 보면 한 5월쯤 가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세계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99.8%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이 블랙록에서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올렸겠느냐. XRP와 관련돼서는 이제 SC하고 지금도 그 소송 관련돼서 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데 아마 4월 29일에는 오늘에는 판사가 XRP에 이제 $10,000,000의 벌금을 매기면은 끝일 텐데 SC보다도 프로의 손을 들어서 XRP에 $10,000,000 벌금을 매길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파이코인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전혀 우리 파이코인이 가는 것에 제도권으로 도입한다든가 뭐 하는 이런 것들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도 채굴하시는 우리 파이오니어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